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별로 알아보는,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쁜 시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구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아무튼 그 이후에 이런 후기를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자, 우리 예고하신 대로 오늘은 뭐 정말 그 핫한 내용을 해주신다고 저번 주에 예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마치 대박이 날 것 같은 이 코인에 대해서 주변에 굉장히 신봉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사실은 한때 귀가 솔깃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해서 주변에 돈을 벌었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흔히 알기를 이제 비트코인은 다 알고 계시고, 네. 이더리움까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은 주식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인도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거래소는 국가에서 관리하죠, 잘. 네네. 코인 거래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한 7회 정도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피해 방지 대책과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만큼 화제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그 화제의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닌 네. 그런 곳을 이용한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짚어주시는데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네.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거래소죠. 네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오늘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37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은 신고된 겁니다. 네. 어디에 신고를 하냐면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제대로 거기에 요건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해서 여러 가지 적격 심사를 거친 데가 거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신고된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네. 어떤 업체가 대표자가 누구이고 언제 등록이 됐다, 신고가 됐다. 그런데 그 신고된 업체도 이게 나중에 살아남을지 살아남지 못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미신고 업체는 그 신고도 안 된 업체입니다. 그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무허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네. 먼저 아주 느낌이 싸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 우선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요즘은 금융이나 투자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여유 자금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경제 상식을 많이 배우시고 그렇죠. 인스타그램에도 가면은 경제 상식이 이제 많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DM을 달라, 이제 문자를 달라 이런 네.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해서 이제 문자를 줍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낯선 사람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누구누구 우리나 투자 고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방송을 듣거나 그분이 내는 경제 상식에 관련된 퀴즈를 풀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래요. 네. 그럼 무슨 포인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어떤 거래소를 지금 개설을 했는데 그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누구의 강의를 들었다.
그다음에 무슨 문제를 풀었다, 퀴즈를 풀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그 자산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갑으로 보너스 포인트를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어차피 믿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요. 그렇겠네요. 그럼 거기 진짜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네, 네. 또 출금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의심이 이제 풀리겠죠. 그렇죠.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의 1단계죠.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데 유명한 이런 그 관심이 있어서 보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수익이 날 만한 중요 정보다 하면서 DM을 개인적으로 보내라.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 회원 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받아가라.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받으면 실제로 포인트를 보내준다. 네. 그리고 또 사용도 가능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거네요. 굳이 따진다면. 네, 이제 의심이 풀리는 거죠. 네. 그 순간.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건 1단계예요. 그렇습니다. 2단계. 예, 뭐 흔히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어떤 투자 자문이다,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가상거래라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 투자 자금의 일부를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꼬드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걸 사라. 코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매도해라, 이걸 매수해라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네네. 그럼 실제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네네. 그럼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가짜 수익입니다. 그런데 전산상의 수익인 거죠. 그렇겠네요. 거의 1,000만 원을 넣으면 4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납니다. 실제로. 예, 전산상으로. 전산상으로요. 네, 그렇지만 실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겠네요.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서 돈을 출금한 적이 있으니까. 네네. 예,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런데 예. 이제 이 2단계에서 예. 조금 이제 뭐 의심이 많거나 네. 또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그런 네. 형태의 분들은 1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2단계에서 뭐 1,000만 원을 놓고 4천만 원으로 오르고 이럴 때 네. 4천만 원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4천만 원 이제 빼려고 하죠. 네, 그럼 못 뺍니까? 거기에서 이제 3단계 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4천만 원을 빼려 할 때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수익금을 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군요. 여기가 이제 사기 포인트죠. 네, 예. 제일 중요한 예, 부분이에요. 예,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출금하고 싶다.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벌었으니 나 이거 출금하고 싶다 하면 네. 거기에서 안 하던 얘기를 합니다.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4천만 원이라면 30%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항의를 하겠죠.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머리를 굴리죠. 4, 3, 12, 1,200만 원. 1,200만 원 넣고 4천만 원 빼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넣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네, 추가 입금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추가 입금했으니 그 원금 빼게 해달라. 다 이런 것은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문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소득이 났으니 네, 소득세를 입금을 해야 된다. 소득세 입금. 네, 25%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 네, 25%. 그러니까 예. 아까 1,000만 원 넣은 거와 1,200만 원 네. 수익 난 거에서 2,200만 원에 25%가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 느낌이 쎄한데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25% 넣는 게 이익이다라고 이제 간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네. 그걸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2,200만 원의 25%는 예. 1,100만 원, 그 정도 되죠. 2,200만 원 정도 또 220만 원 정도 예, 넣어야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0만 원 넣어서 4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걸 넣어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넣습니다 대부분이.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이제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네네. 아니면 개인 대화방이 있습니다. 네네. 갑자기 소식이 끊깁니다. 단체 대화방이 폐쇄된다. 예. 아니면 자기가 튕겨 나갑니다. 강제 탈퇴, 강퇴가 돼 있고 강퇴. 개인적인 단톡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이런저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읽질 않습니다. 이제 모든 단계의 마무리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00만 원 정도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뺏긴 거네요. 그렇죠. 원래 원금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보증금 들어간 거, 네. 근데 소득세. 소득세는 대부분 소득세까지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보증금까지는 뜯깁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네네. 그걸 뭘 믿고 거기에서 거래를 합니까? 그런 것조차 알아보지 않고 처음 본 사람이고 얼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권유했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투자를 하려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최소한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들어가서 네네. 이 업체가 정말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물론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아마 그 사기를 치는 그 당사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들어가지 않게끔 뭐 사탕 발림을 해갖고 아주 언어의 마술사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서 거기 들어가 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기를 치지 네, 않을까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깥에 해외에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뭐 2, 3천 정도 주면은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좀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네네. 근데 해외 거래소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외 거래소다 이러면 또 믿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 뭐 대단한 데서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그 의심도 많고 좀 똑똑한 사람은 알아보려 하는데 예. 상대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린 상대 안 하고 해외에 우리는 등록을 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알아봐라. 예, 예. 이렇게 유도를 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네네. 미국 나스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빠져들면 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늪이 돼버리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현상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잘 알아봐야 된다. 예.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예, 예. 이런 곳에 알아봐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충전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소와 사기인 경우가 약간 또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우리나라 코인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은행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은행하고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하고 그 은행에서 빗썸으로 이렇게 돈이 우리나라 원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은행한테 넣고 은행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빗썸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네, 중간에 은행이 껴 있죠. 네. 근데 은행이 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접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에 입금하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거의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계좌번호. 예, 직접 계좌로 이체하라 이런 경우. 왜냐하면 은행이 어떤 거래소하고 제휴를 했을 때는 은행이 다 알아봐서 제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은행이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직접 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의심을 강하게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똑같은 계좌번호라 할지라도 은행 이름이 있는 은행 계좌번호. 네. 그리고 이쪽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개인 은행 계좌번호. 코인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금방 압니다. 내 은행 계좌로 내가 돈을 넣고 내 은행 계좌에서 내 거래소 계좌로 원화를 이체시키는 겁니다. 다른 제 삶의 계좌가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예, 또 하나 알겠습니다. 꿀팁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요거고 두 번째. 혹시 그 사람들이 직접 계좌 이체를 하거나
USDT라는 게 있습니다. 테더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하나 USDT 하나가 미 1달러입니다. 1달러. 예, 그래서 딱 고정시켜 놨죠, 가치를. 네. 이것을 무슨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사기꾼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라. 아니면 USDT로 넣어라. 아니면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우리가 USDT로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누가 주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언어를 쓴다면, 즉 네네. 직접 계좌이체를 하시고 아니라면 USDT로 넣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예. 그러니까 USDT라는 근데 뜻은 뭔가요? USDT가 이제 테더 코인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USDT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쓰고 있는데 도용을 하는 거군요. USDT가 사기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계좌이체를 하세요. 아니든 USDT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USDT는 아무 죄가 없는 거네요. 네, 그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사기를 치는 분들이 USDT를 도용하고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의심이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네. 이 국내 계좌 은행 계좌에 넣지 말고 네. 미국 USDT로 예, 그렇습니다. 넣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있어 보이죠. 네, 상대편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직접 가는구나 이게. 예. 이야, 이게 정말 대단히 예. 해외 주도 면밀하네요. 해외 거래소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네, 예. 네. 자, 이 두 가지 또 덧붙일 게 있으신가요? 예, 이제 이것은 이제 방금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을 처음에 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금 방식, 투자금 충전 방식의 네.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거래소 자기들도 나름 코인이 또 있어요. 그 코인을 상장시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기꾼들이. 네. 코인 상장이란 말은 뭐냐면 업계 원래 상장도 안 된 코인을 자기들이 상장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회사가 아닌 것이 상장을 하면 주식이 뜬다 이 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상장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주식을 상장한다 한들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 많지 않지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코인은 더 그렇습니다. 코인은 이 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 코인을 상장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장? 그러면 이건 팍 뛰겠는데 요렇게 이제 머리 구조가 돌아가는 거죠. 그걸 노려서 항상 이 사람들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네, 네. 상장이 되면 100배 간다. 그렇죠. 예, 그럼 솔깃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게 되죠. 음. 네,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수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이제 제발 이것만은 기억하셔라. 예. 정리 겸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예, 있으신가요? 예, 조금 뭐 시기가 좀 많이 지났다는 느낌이 들지만 네, 네. 자기의 개인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계정에 자기의 DM으로 자기의 개인 정보를 스스로 넘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자기가 가서 미끼를 무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단 그거 중요하고, 두 번째 그래도 자기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된 거래소인지 아니면 확인. 정말 그것도 아닌 진짜 사설 거래소인지 네.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라 이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요 또. 그리고 직접 계좌이체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USDT 네, 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100%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돈 1,000만 원만 날리고 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네. 소득세 이런 얘기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를 하면 이건 200% 확실한 사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보증금, 소득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내가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얻었는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말 자체가 웃긴 거죠. 네네. 난 소득세를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왜 자기들이 나한테 소득세를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거래소라는 것은 0.04에서 0.05%의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죠. 네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술 자문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 자문료 12%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네네.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술 자문료. 예.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요구한다, 소득세를 넣어야 된다, 뭐 기술 자문료가 들어와야 자기가 수익 난 것을 현금화할 수 있다, 추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100%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정말 그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뭐 패가 망신한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고 버는 돈에 절대 현혹이 되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우리 김구 변호사님 찾아가서 구구절절 또 예. 사연을 얘기하게 될 경우가 생길지도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김구 변호사와 함께 나눠드렸던 코인에 관한 얘기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또 자세한 코인의 얘기를 이어주실 예정이죠?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 거래를 일정 정도 못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이제 네.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사기의 규모가 좀 큽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구절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